반갑습니다. 오늘은 헬릭스님께서 아시는 지인분이 라이프가드 말 그대로 물에 빠진 분들을 구조하거나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바쁘게, 시청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잘 지냈지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라이프가드, 이제 뭐, 물에 빠지신 분들 구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분의 또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여름도 되고 해서 이제 소재를 찾다가 네. 최근 이제 수사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걸렸구나 싶어서 이제 걸렸구나. 냅다 녹음하고 대본 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어떤 이야기일지. 자, 그럼 그 라이프가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기리 갑시다. 이 이야기는 2010년도 때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때 이야기고 동생놈 하나가 이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생놈 하나가 이제 수영을 했었는데 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솔직히 분야가 달라도 조금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태권도든 유도든 수영이든 뭐 역도든 뭐 여러 가지 종목 할 거 없이 같이 운동을 했다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지가 되는데 그 친구는 물에서 하는 수구하고 수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름만 되면 네. 말 그대로 라이프가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안전요원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라이프가드라고 해서 이제 알바 아닌 알바를 뛰게 돼요. 그게 상당히 페이가 셉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가면 그 현지에 가서 숙식을 다 해야 되고 거의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동해안에 있었던 얘기고 네. 두 번째가 남해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귀족님들이나 돌비님께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의 타입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수상 안전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작은 수영복을 입고 있죠. 그쵸. 예, 왜 그럴까요? 움직임이 완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올림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리면 지금 올림픽 선수들은 안 그렇지만 두 번이나 세 번째 한 8년 전, 12년 전에 수영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을 착용을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쫙 달라붙는 래시가드 같은 수영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금지가 됐습니다. 왜냐? 물에 대한 저항력을 줄여줘서 기록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치트키다, 일종의 치트키다라고 얘기해서 전신 수영복 자체가 금지가 됐어요.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물에 대한 저항력이나 수영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쫙 붙는 전신 래시가드를 입고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손바닥만한 팬티를 입고 할까요? 수영복이죠, 수영복. 팬티. 네, 예.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저한테 처음에 먼저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형, 네. 왜 우리들이 손바닥만한 겨우 가릴 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수영복을 입고 일을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돌비님하고. 네. 야, 물에 그거 하는 거, 그 물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체온 유지 뭐 이런 거, 뭐 낮에 밖에 있을 때 체온 유지 이런 거 아니야? 비슷했는데 그러면 전신 수영복을 입어야지. 그래, 그쵸. 네 말이 맞다. 그러면은 형,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 자, 바다든 수영장이든 여자가 빠졌다 치자. 네. 키 160에 체중 60kg인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낼 수 있는 힘이 100%라고 가정을 하자.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물에 빠졌을 때 낼 수 있는 힘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물에 빠졌을 때는 보통 생존 본능이나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의식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2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형, 절대 아니야. 얼마나 되는데?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정확한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 어.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380에서 한 500%까지 낼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3배에서 5배까지 수중에서 힘을 낸대요. 예. 물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그 정도까지 힘을 그치. 낸다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 그거랑 네 팬티 그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수영복을 왜 입는 거야? 그러니까 형 생각해봐. 그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래시가드를 입고 물에 들어갔다? 그 사람한테 래시가드가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예. 내가 죽어. 그렇지. 그러겠다. 야, 그러면은 형,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왜 없는 줄 알아? 뭐 남자가 힘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니야 형. 그 힘을 견디질 못해서 그래. 그 힘을 저항을 못해. 오. 여자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근육을 해도 남자랑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거 케어를 못해. 오.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너 라이프가드 시험 어떻게 보냐? 막 쭉 얘기해 줬는데 그 중간 과정을 다 빼고 맨 마지막에 자격증을 따는 그 마지막 코스가 있대요. 그 친구가 데스매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20명을 5m짜리 수영장에 집어넣는데요. 네. 그래 놓고 20명 중에서 10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물에서 버티는 겁니다. 오.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한대요. 예.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강하네요. 네, 20명이 이제 지원자라면 10명이 딱 남을 때까지 11명째 되는 사람이 물에 빠질 때까지 계속 한대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끝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30초 뭐 버티면 통과 이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10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요. 그럼 좋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알겠다.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게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게. 이거 예. 무슨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형, 내가 이건 동해안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형 동해안 해수욕장하고 남해안의 해수욕장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형 동해안은 유속이 진짜 빨라. 어. 물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자잖아요. 예. 구조상 보면 유속이 정말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다리 쥐가 나면 해안가로 밀려난대요. 예. 해수욕장이 아니라 해안가로 쭉 밀려나서 물에 들어가는데 남해안은 형 물이 돌아. 유속은 느린데 동해안에 비해서 유속은 물이 돌아. 예. 그래서 사람이 거기 물에 빠졌을 때 양상이 달라. 구조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 그러면은 내가 동해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 예. 네, 형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본 건지 죽어있는 사람을 본 건지 내가 모르겠어. 네. 내가 시신을 본 건지 아니면 귀신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형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뭐 물에 빠지면 물에 빠졌을 때 소리 내면 오르르르르르 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물에 빠졌을 때 소리는 내는데 그 소리가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좀 이렇게 감이 좀 멀게 들리는데 형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거든. 근데 나 하나도 안 들려. 오. 온 시선과 신경을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파도 소리하고 물 철퍽거리는 소리하고 그 물에 빠진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근데 무전이 온 거야. 누가 하나 빠졌다고. 근데 내 구역이네. 어쩔 수 없이 뛰어 들어갔지. 그래갖고 튜브 하나 들고 뛰어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예. 근데 허우적을 대는데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데 형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물이 안 들어오면 쿨럭쿨럭 이렇게 물을 뱉게 돼 있거든. 네. 거기 소금물이잖아. 물을 뱉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자가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물에 빠졌던 사람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 사람은 위아래로 왜 우리 물에 빠졌을 때 세 번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 그러잖아요. 네, 꼴딱꼴딱 하죠. 네, 꼴딱꼴딱 한다는데 계속 꼴딱꼴딱 하는데 형 소리가 안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고 수면을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 우리 사람 네네. 빠져나가려고. 소리가 안 나, 형.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잠수를 했다? 잠수를 했는데 밑에 발이 보여.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높이 차이가 느껴져. 근데 물을 차는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쓰는 안경이 물안경 자체가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보통 도수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할 때 보면 왜 물 쫙 뿌렸을 때 뭐 코팅 아니면 물 쫙 빠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에 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쓴대요. 밖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물안경 하나가 30만 원짜리 막 이렇답니다. 네네. 되게 비싼 고가의 그런 물안경을 쓰는데 형 물안경을 썼다가 물안경을 빼봤다? 근데 뒤에 누가 있어. 오, 제가 지금 하는 말투는 평소에 제가 시참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친구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네네. 형 뒤에 누가 있더라. 뭔데 그러면 뒤에 누가 있는데 몰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왜 물귀신 보면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죠. 머리카락도 안 보여. 아니 그 여자 머리카락인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안 보여. 근데 형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여자가 빠진 여자의 그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위쪽 팔 있죠. 예. 거기를 잡더니 막 흔들어. 막 흔들어. 그래갖고 그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두 명이 빠졌다는 거야? 아니 형. 두 명이 빠져도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왜냐고? 두 명이 같이 빠지잖아. 자기가 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른대요. 맞죠. 자기가 살라고 손에 잡히는 거, 발에 밟히는 거 무조건 등 누르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발휘가 된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뒤에 딱 붙어가지고 팔을 흔든다고? 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새끼가 로봇이 아니면 불가능해. 물에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 팔을 흔든다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예. 형, 그 여자가 왜 우리 그 수영장이든 바다에서든 수영을 하게 되면 팔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허우적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부력을 얻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네. 팔은 밖으로 하고 있더라고. 여자가 살려고 물을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밖으로 손을 밀어내면서 가라 그러는 거야. 오, 왜 우리 그러잖아. 저승사자나 물귀신이 가자 하면서 손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들잖아. 형 그게 아니야. 물에 빠진 여자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물을 밀어내고 있더라고. 오, 멍소리야. 살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물을 밖에서 안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력을 얻어야 위로 떠오른 거지. 아니라니까 형. 아니야. 와. 손으로 밖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계속 나한테. 오, 예. 그래서 야 그럼 너 어떻게 했냐. 뭘 어떻게 그냥 나왔지. 근데 좀 멀어지니까 그 여자가 하우적다는 걸 멈추더라고. 예. 야 그러면 너 그냥 보고 그냥 나왔어. 야 형 사람이야. 사람 새끼라면 내가 어떻게든 살리겠는데 귀신을 내가 어떻게 살려. 그러더니 그 여자가 손에 있는 손목에 있는 묵주 반지를 끊어서 밖으로 뿌리더라고. 염준지 묵준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기 손목에서 빼가지고 물로 뿌리더라고. 예. 그러더니 나와서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니까 아니다. 이거 뭐 부표에 뭐 미역이나 이런 그 해초가 엮여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솔직히 형 구라쳤어. 어떻게 분명히 물에 빠졌다라고 제보 받았다는 거는 다른 사람 눈에도 보였다는 얘기잖아. 네. 다른 사람 눈에서 보였는데 내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했지. 부표에 해초가 엮여가지고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부유물이 떠서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팀장하고 불러갖고 담배를 한 대 폈대요. 네. 팀장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봤는데 이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여기 매년 오기는 하는데 그런 거 가끔 가다가 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그땐 넘겼대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일 끝날 때쯤 이제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9월달 초중순쯤에 폐장을 하는데 폐장을 할 때 이제 회식을 하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대요. 야, 네가 네네. 본 게 귀신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줬대. 아니, 그 무슨 얘기냐.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내가 위험한 거를 좀 조심을 하고 할 텐데, 네. 이제 한 98년도, 99년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 꽤 자기가, 오래전이네. 자기가 알바로, 그러니까 제 동생처럼 팀장이 되기 전에 알바로 얘기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상 사고가 났었대요. 네. 정말 운 좋게도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네. 혼을 못 건졌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혼을 그때 못 당시에 네. 혼은 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신부님한테 직접 들었대요. 네네. 아주 독실한 그 종교인이었는데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안타깝지만 혼은 건지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혹시나 좋은 그 인연이 생기면은 뭐 요즘에 그 무속인들 분들이 뭐 혼납기나 이런 걸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팀장급들이나 아니면 팀장급의 바로 직속에 있는 사람들은 폐장을 해도 좀 남아있대요. 네네. 왜냐면 늦게까지 해수욕장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구역을 뭐 한두 명이서 케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그 해수욕장 입장에서도 안 좋잖아요. 왜 막 구슬을 하고 막 신부님들이 와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사고가 있었던 얘기니까 안 좋아하니까 진짜 폐장 거의 하루 이틀 남겨놓고 와서 그런 의식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라고까지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가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무섭다고 안 오지 말고 다음에는 이제 중간 관리자 입장으로 해서 와라. 네. 오면은 내가 뭐 이런 것 좀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조심할 거 이런 것도 챙겨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동생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였습니다. 형, 내가 그 팀장하고 좀 많이 친해졌거든.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형 그분 악어 하시는 분이야. 오. 그 사람 얘기를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 큰 사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얘기 들었던 거는 제가 다음 시간 때 악어의 이야기로 여름이고 하니까 네네. 악어의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제보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빨리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바로 갈게요. 시간이 많이 네. 있지는 않아서. 네, 다음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남해안의 한 해수욕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남해안 해수욕장의 이야기인데 정말 이번에는 정말 사람이었대요. 자, 무전이 왔답니다. 어느 구역에 10대 아동이 지금 입수가 됐으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당장 네. 출동해라 라고 이제 해수욕장이 워낙 커서 한 사람으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파트를 나눠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구명조끼하고 이런 거 다 들고 딱 가니까 애가 정말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뛰어들었죠. 그런 거는 빠꾸 없습니다. 노빠꾸예요. 그냥 바로 직진이에요. 거기다가 성인이면 조금 난데 애니까 그 물에서 버틸 수 있는 전반적인 체력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약하지.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바로 뛰어들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해안은 물이 돈대요. 네. 유속이 회전력이 워낙 심해서 실제로도 그 해수욕장의 파도가 왔다가 밀리면서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그 이렇게 펜스를 쳐놓잖아요. 어디 넘어가지 말라고. 네. 그 펜스 쪽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물이 돈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출동할 때는 그 제트스키 있잖아요. 그 2인용에서 탈 수 있는 그 그쵸.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까지도 대동이 됐다는데 그 친구가 무조건 뛰어들어서 구명조끼를 하고 튜브를 들고 뛰어들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답니다. 예. 자꾸 돈대요. 출발을 하는데 계속 사선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까지는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유속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쳤다가 빠지는 힘이 워낙 센데 문제는 물이 도니까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더래요. 오. 그러니까 자기는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본인이 지치니까 이제 자기 말고도 여러 명이 다 출발을 했다는데 도저히 힘이 막 붙여가지고 네. 애는 살려달라고 하고, 다행히 아이가 조그마한 튜브를 갖고 있었는데 밀리니까 계속 예, 예. 바깥으로 해안선에서 밀리니까 애가 겁을 먹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은 근처까지 가고 밖에서 출발했던 그 다른 인원들의 서포트를 좀 받자 아, 라고 얘기해서 2인 1조로 가기 시작했답니다. 한 명은 그 파도를 뚫고 가는 입장이고 자기가 그거를 구해오고, 그 이끌어줬던 사람은 제트스키나 이런 거를 타고 복귀하는 걸로 네. 그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힘이 나더랍니다. 네. 갑자기 그 게임에서 보면 뭐 포션 같은 거 먹은 것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이 불끈 솟아서 정말 수심을 가로질러서 물살을 뚫고 애한테 딱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아이가 발에 혹시 뭐 묶인 게 있는지 없는지, 낚싯줄이나 뭐 해초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이물질들이 하반신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한대요. 오. 그래갖고 아이야 왔으니까 괜찮아 하고 구명조끼를 대충 입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튜브를 버리고 구조용 그 튜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씌운 다음에 가자라고 얘기해서 잠수를 팍 하고 발에 뭔가 걸려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웬 해초에다가 모래인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뭔가 발 끝에 뭔가 묶여 있었답니다. 오, 예, 예. 그래서 뭐야 하고 풀었는데 이건 다행히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자기는 얘기를 해요. 예. 만져지는 촉감이 있어서. 그래서 해초나 이런 거를 이렇게 풀고 가는데 자기 머릿속으로 손주를 좀 구해주시오. 오, 오. 물속에서 그러더래요. 오, 예. 손주를 좀 구해주시오. 근데 그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게 아니더래요. 예.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지금 돌비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그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이렇게 큰 역 같은 대합실에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소리가 같이 나면서 웅웅웅 소리가 약간 울리잖아요. 큰 공간에서 방송 같은 걸 했을 때 소리가 울려 들리는 것처럼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 독시에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손주를 좀 살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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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는 듣긴 했지만 네. 애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애가 이제 물에 뜨는 걸 느끼고 튜브를 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서 자 그럼 가자 하고 자기가 튜브를 잡고 이제 막 수영을 해서 이제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갔대요. 네. 근데 애가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해안가에 오르니까 그대로 쓰러지더랍니다. 예. 그대로 쓰러지는데 애가 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인공호흡이 따로 있어요. 우리 어른처럼 가슴을 눌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CPR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예. 예, 애들한테 할 때는 애들이나 그 영유아한테 하는 CPR법이 따로 있어요. 성인들한테는 두 손으로 하지만 애들한테는 한 손으로 하거든요. 네. 부러질 그리고 수 살살 해야 있으니까. 됩니다. 음. 잘못하면 갈비뼈가 심장을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살살해요. 예. 여기서 하나 둘 해서 이제 CPR을 하면서 애가 이제 의식을 차리길 기다렸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먹었던 물을 쿨럭 하면서 바닷물을 좀 토해내고 다행이네.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갖고 여기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뺑 여기 어디냐 그래서 이제 너 안전하다고 여기 모래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고 의식을 확인하는 순간 그 동생도 이제 같이 뻗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 말도 안 되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고 애를 구한다고 그 펜스 쳐놓은 그 바깥에서부터 자기가 직접 수영을 해서 애를 끌고 왔으니까 자기가 완전 녹초가 됐는데 예. 아우 하고 이제 털썩 주저앉고 고개를 탁 숙여서 한숨을 퍽 쉬었답니다. 아휴 살았다. 살렸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슬슬 이제 자기도 이제 의식이 약간 좀 희미해지더래요. 예. 원래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왜냐면
1인분이 아니라 2.5인분을 하니까 애가 저항을 할 테고 그쵸. 2.5인분의 수영을 했기 때문에 순간 올라오는 그 무기력감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가시거리라는 게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면을 쳐다보더라도 옆에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한복을 곱게 입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라고. 예. 조상님인가. 손주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 정말 배꼽 인사를 하더래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씩 웃으면서 자기도 스르륵 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예. 그 순간 오는 그 무기력감이 너무 심했나 봐요.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런 그 뿌듯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슥 하고 눈을 감았다가 이제 눈을 뜨니까 이제 자기 숙소에서 눈을 뜨게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뒷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왜냐면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그쵸. 예. 뒷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니까 다행히 의식도 있고 뭐 외상은 좀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해수욕장에서 빠졌는데 외상이 있대요. 그래요? 외상은 좀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네. 감염의 위험도 없고 해파리나 이런 거 쏘인 것도 없고 해서 다행히 잘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발목에 뭔가 좀 있긴 있다더라. 예. 그래서 그거요 발목에 뭐가 감겨 있는 걸 제가 직접 빼줬어요. 재수없게 엉켜서 애가 그 당황을 해가지고 밀려난 모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묶여 있었다고? 아니던데. 아니 뭐 해초나 이런 게 묶여 있었던데. 야 생각해봐 돌이나 뭐 딱딱한 게 부딪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해초가 묶였다고 발목에 멍이 들겠냐? 아니 멍 들 수도 있죠. 애가 살려고 막 버둥버둥 거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면 상처가 날 수도 있죠. 아니야 발목에 띠처럼 이렇게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아니 제가 직접 봤는데 해초하고 뭐 낚싯줄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엮여가지고 발목에 상처가 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런갑다. 어차피 애가 살아서 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거는 이제 간략하게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대요. 왜냐면 그 우리도 알 수 있지만 해수욕장에 언제 사고가 났는지 그런 데이터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고를 한답니다. 왜냐면 119까지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작성을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네. 그 친구가 이제 낮에도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밤에는 거의 기절을 했대요. 이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체력보다 그 과하게 오버페이스하게 체력을 써서 그런지 네. 저녁에도 그냥 골아 떨어졌대요. 숙소가 보통은 이제 거기 해수욕장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몇 층, 이렇게 3층짜리, 4층짜리 빌라 같은 거를 통째로 빌려갖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그 해수욕장 인원들을 다 때려박는데 예. 누가 창문을 막 치더래요. 근데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오늘처럼. 그래서 빗물이 와서 때리는갑다 싶었는데 예. 삐 새끼야 그러더래요. 네. 배고픈데 삐 새끼야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어이구야. 창문을 계속 텅텅텅텅텅 치면서 예.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그걸 먹는다고 표현하네. 발목이 맛있는데. 예. 그랬더랍니다. 결국 귀신이었네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동해안에 있었던 얘기는 자기가 너무 생시로 느껴서 진짜인 것 같은데 남해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솔직히 거짓말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누가 장난친 것 같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시겠지만 그런 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무에 남는 여유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그 사람들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밤에 누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하는데 다른 쉬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노는 사람들 휴무인 사람도 끌고 와서 자기 대신 근무를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나는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형.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진실 같지는 않아. 진짜 생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만들어낸 환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휘바 휘바 발목이 맛있다는 얘기는 참
그러네. 어,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라이프가드 분의 이제 실화를 들어본 건데, 모르겠어요. 이 바닷가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죠. 특히나 여름철에는. 근데 그 물 안에서 이제 수살기라고 불리는 또 물귀신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왔던 날이기 때문에 그 비 타고 또 간 게 아닐까? 네, 그분에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예, 물귀신이니까. 거기에다가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헬릭스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해주실 이야기 언제든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바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라이프가드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 왜냐면 내 목숨 걸어서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구조대원 분들도 그렇고, 라이프가드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에, 만약에 피서를 가신다거나, 바닷가 물놀이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항상 안전이 최고니까, 물가 너무 깊은 데 들어가지 마시고, 좀 앞에서 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어떤 일이 물속에서는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좋은 선택을 이미 시도를 했었지만 그 시도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꾸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계단 쪽에서 실제로 귀신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돌멩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 좀 안 좋은 선택을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네,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니까, 돌비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그 안 좋은 선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를 좀 괴롭힌 녀석의 이야기인데, 오, 예. 이거를 제가 지금 21살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안 좋은 선택을 했던 날은 이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했었을 때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저를 잘 추스러 주시고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네. 꿈에서 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유체이탈. 네, 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제 배에 내려다보고 있으면 누워있는 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누워있는 제 배 위로 칼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울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서 있는 저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우시면서 저한테 추궁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귀신이 시켰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켰어요? 네. 예. 그렇게 또 다른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지? 뭐지? 이러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꿈에서 깰 때 그냥 갑자기 눈이 떠지잖아요. 자고 있다가. 네네. 근데 그렇게 떠지는 게 아니라 누가 꿈을 끊어놓는 듯다고 해야 되나? 끊었다고 해야 되나 꿈을? 와,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TV에 갑자기 지직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갑자기 꿈을 딱 깼는데 그 엄청난 압이 막 눌리면서 가위에 눌려있더라고요. 제가 예, 예. 이명이 심하게 들리면서 그래서 뭐지 하고 딱 했는데 그때가 아침이었어요. 시기가 아침 10시였는데 제 누워있는 발 쪽으로 처녀 귀신이 서복을 입은 머리 기다란 귀신이 제 쪽으로 이렇게 막 엄청 느리게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 예. 아침인데 이게 기오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떴다 감았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설마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얘가 꼬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속으로 막 욕을 했어요. 속으로 욕을 하니까 이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와, 뭐 공포 영화네요, 그냥. 네, 그냥 그러면서 그 점점 이 집 벽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거라 해야 되나? 머리카락이?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창문까지 덮여지는 게 이제 보이려 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 아, 이제 죽었다. 이제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동시에 아버지가 이제 문을 팡 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있었냐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글씨 지우듯이 확 사라진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안 믿으셨죠. 그쵸. 아버지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다. 아, 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네네. 집을 이사하기로 급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또 외동이라서 네. 충격이 좀 크셨었거든요, 그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그 가게가 있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엄청 빨리. 한 2주도 안 돼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사를 갔는데 더 좁아졌거든요, 집이.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사를 간 곳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정말요? 아까 전에 그 사진에 보이는 집에서 아직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 어, 저희 동네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고담 수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고담 수원. 네. 예. 네, 약간 왜 그 조커는 많은데 배트맨이 없다 그래서 아, 예. 고담 수원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 치안이 안 좋고 용가 쪽이에요. 네네. 거기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간 위치가 1층이 그 노래방이고 지하가 라이브 노래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은 4층이었는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단이 되게 음침해요. 왜냐하면은 다 상가 쪽이 건물이라서 건물이 사방이 막혀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예. 네, 사방이 막혀 있고 불이 안 들어와요, 저녁에. 네. 자동으로 들어오는 불들이 다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왔고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1층을 제외하고 2, 3층, 4층까지 전신 거울이 있어요. 그 계단마다. 예, 예.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집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사를 왔는데 나도 좀 적응을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네. 적응을 했는데 일주일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2주일 좀 될 때부터 저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저는 발을 보고 올라가요. 발을요? 네, 왜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 예. 네, 계단 올라갈 때 발 쪽하고 계단 쪽을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쪽을 보면서 걷는데, 제 머리 위쪽으로 소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 소복이. 그냥 맨정신인데요? 네, 맨정신인데 소복이 보여요, 자꾸.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휙 보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오, 예. 예, 그리고 뒤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문이 하나 있잖아요. 예. 여기가 그 1층 노래방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2층까지. 아, 그리고 이 문 뒤에 거울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거울하고 저기 문이 유리라서 비춰질 거 아니에요, 앞뒤가. 그렇죠. 그렇죠. 그 뒤에 소복이 있는 여자가 자꾸 이렇게 가끔씩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제가 귀신을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설마 이렇게 따라온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 센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억지로 막 텐션 올려가지고 계단 막 2개씩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오면은 편해야 되잖아요. 집에 왔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고. 근데 자꾸만 누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예. 제가 더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잘 때 방을 열어두고 자요. 더워서. 네. 에어컨도 설치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건물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가지고 아, 실외기가 문을 설치가 안 열어두- 되는구나. 네, 설치가 안 돼서 이렇게 잤는데 문을 열어두면은 자꾸 이게 누군가 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문을 닫고 자요. 저는 방문을 못 열어요. 방문을 닫고 자는데 이제
사건이 딱 터진 날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집 구조 사진 띄워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네. 그 보시면은 장롱이 있고 옷장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자는 곳하고 제가 자는 곳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어요. 네. 막 우리 손주하면서 하고 이제 할머니를 제가 모시면서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었는데 한 달 동안 할머니가 오신 첫날에 할머니가 이제 반대쪽에서 주무시고 제가 이렇게 창문 쪽에서 자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저는 이제 딱 자려고 누웠을 때 머리가 띵하고 이명이 들리면 무조건 가위에 눌려요, 제가. 가위죠. 그날은. 예. 네. 그걸 제가 딱 느낀 거예요. 딱 누웠는데. 그 집에 와서 처음으로. 네. 그래서 가위 눌리겠다 오늘은 딱 생각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날도 이제 잠에서 누가 깨운 듯이 깨졌어요. 좀 예. 잠이. 근데 제 자는 곳 검은색 쪽으로 이제 제 사진 보시면 귀신 서 있는 곳에 멀때만한 놈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소복을 입은 얘가. 예. 구석탱이. 네, 구석택에 서 있는 거예요. 장롱이랑 옷걸이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천장에 닿을 듯이 서 있는 거예요, 얘가. 키가 크구나. 네,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자다 깨면은 제가 잠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렇게 몸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네네. 가위 눌리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제가 몸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빨리 이거 꿈이다, 깨야 된다 해야 되니까 갑자기 얘가 드드득 소리 내면서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오. 이게 좀 실감이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위치죠? 네. 저기 네, 하얀색 이 위치에 있는 거. 정확히 네, 제가 일부러 그 모기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 저것보다 더 큰 몸으로 더 큰 크기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갑자기. 주원이야 뭐야 그거. 예,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그때 고개만 돌릴 수가 있었어요. 고개를 휙 돌리니까 갑자기 얘가 움직이다가 탁 멈춰요, 저절로. 예. 근데 저희가 앞을 보고 있어도 옆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앞만 보고 있다 해도. 곁눈질이 가능하죠. 예. 네, 곁눈질이 가능하잖아요. 그 곁눈질로 해도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예. 이게 곁눈질로 하는데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곁눈질로 하면요, 얘가 갑자기 할머니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예. 할머니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얘가. 안 되지. 할머니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면을 확 보면 다시 제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제가 무서워서 확 피하면은 다시 할머니 쪽으로 움직이니까 예. 얘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 자기를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근데 그 몸집이 너무 왜소했어요, 얘가, 귀신이. 말랐구나. 그 공포 영화에 마마라고 있는데 네. 거기 나오는 귀신처럼 엄청 몸이 빼빼 말랐어요. 그리고 제가 보던 그 새하얀 소복이 되게 막 때가 엄청 타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걔가. 예. 가위에 눌렸을 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멍청하게 좀 든 생각이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질 것 같진 않다. 내가 질 것 같진 않은데 딱 생각을 해서 제가 몸을 다시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이게 점점 이렇게 몸이 일으켜지려는 가위에서 조금씩 깨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이렇게 몸을 하는데 갑자기 얘가 입을 쩍 벌리면서 저에게 손을 팍 하면서 목을 탁 조르는 거예요, 얘가 달려오면서. 입을 벌리면서요? 네, 입이 엄청 크게 벌리면서 예. 막 우와 하면서 딱 이게 갑자기 목을 탁 조르는 거예요, 얘가. 예. 근데 제가 기절을 안 하고 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막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통을 잡고 이게 갑자기 찍는 거예요. 막 쾅쾅쾅 찍어요, 제 머리를. 예. 근데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파가지고 하다가 딱 기절을 했는데 딱 기절을 하고 눈을 떴는데 옆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어머니가 주무시지 하고 딱 머리 뒤를 만져보는데 머리에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아픈 거예요, 머리가. 예.
그래서 엄마 깨워서 왜 엄마 여기 있냐 하니까 너 어젯밤에 너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냐고. 네. 그래서 에? 너 어젯밤에 이렇게 잠자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깼는데 제가 제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더래요. 어디에요? 그 누워서 그냥 예. 일어났다 머리를 쾅 맞고 다시 일어났다 머리를 바닥으로 쾅 맞고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를. 예. 그게 이게 쿵쿵이 아니라 쩍쩍 소리가 날 정도로 제가 그 머리를 그렇게 세게 박았대요. 어머, 피는 안 나고? 네, 피는 안 나고. 그래서 할머니가 말렸는데 막 너무 힘이 세니까 엄마 아빠 불러서 막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말리는데 눈이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아빠가 뺨을 팍 한 대 때렸대요. 네,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그 막대기처럼 탁 굳어버려가지고 탁 쓰러져서 갑자기 잠을 잔 거죠, 제가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뒷머리를 이렇게 딱 거울로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보니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머리에. 예. 그래서 엄마한테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날 이후부터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심상치 않은 걸 이제 아셨나 봐요. 그쵸. 뭔가 그러니까 표적이 저희 되는 집이 느낌. 좀 저희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를 안 믿으시는데 엄마가 이제 좀 그런 걸 믿으셔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저를 이제 점집이 아니라 그때 어떤 사주 보는 곳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아, 점집이 그 아니라 어떤 철학관 스님이- 같은? 어떤 빌라였는데 그 스님이 운영하고 계셨던 곳이었어요. 딱 이제 저를 데리고 엄마가 제 사주를 보러 갔어요. 네. 이제 막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사실 아들이 귀신을 보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다 하니까 스님이 제 사주를 딱 이렇게 보시더니 얘 귀신 보는 사주라고. 얘한테 귀신살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살을 입고 기가 남들보다 잘 약한 편이래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좀 무서워하시면서 이게 신 내림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은 저희 막 가족 중에서도 무당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왜 우리 아들한테만 이런 게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게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살이라는 게 예.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스님이 부적을 주면은 운이 좀 바뀔 수가 있고 다른 운까지 막아버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하고 붉은 네. 팥을 놔두면 걔가 일단 안 보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요? 하면서 이제 사주 다 보고 제가 그날에 큰 그릇에다가 그 굵은 소금을 막 이빨이 받아놓고 예. 팥도 되게 크게 받아놨는데 이게 더 무섭고 소름 돋았던 일이 이제 또 일어난 거죠. 예. 그 소금하고 붉은 팥을 놔두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네. 혹시 이거 있으니까 안 보이겠구나. 이제 잘 됐다 이제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잠을 자는데 또 누웠는 순간에 갑자기 또 머리가 띵하고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뭐야 된다며 하면서 막 돌팔이네 막 이러면서 또 보겠다 막 이러면서 다시 잤거든요. 제가. 예. 그런데 이제 또 눈을 뜨니까 그 녀석이 또 보이는데 이번엔 천장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와, 해괴망측하네.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구석이 있던 그 천장에 달라붙어 있다가 거미처럼 예. 천장으로 이렇게 기어오는데 천장에 제가 이렇게 뭐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천장에 네네. 선풍기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 소리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천장이 그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예. 진짠가 진짜 있는 건가 나만 못 보는 건가 막 싶어가지고 그래 뭐 하나 보자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두리번 거려요 얘가. 막 고개 이렇게 돌리면서? 예, 막 고개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막 막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막. 막 이래요? 막 가끔씩 막 저희가 막 그냥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막 내면서 막 갑자기 막 얘가 고개를 돌리면서 막 뭘 찾는데 이게 딱 보니까 저를 찾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천장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얘가 저를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보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금하고 팥 때문에 못 보는 건가? 나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천장에다가 머리를 시게 막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쾅쾅쾅 막 이렇게. 와, 미쳐버렸구나. 예. 예, 막 박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엄청 커요. 다 너무 커가지고 부모님이 깨실 정도로 크게 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그걸 보고 있었는데 20분이 지나도록 그 한 자리에서 계속 머리만 박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지치잖아요. 차라리 막 내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뒤지면 몰라도 자꾸 이제 천장만 박다가 하니까 이상하게 막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또 예. 귀신 있는데도. 그래서 딱 이렇게 잠이 오다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다시 아침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 다행이다. 그나마 해코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팥을 봤는데 팥은 너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 네. 근데 소금이 근데 꽝꽝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소금이. 네, 소금이 꽉꽉 굳어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빼봐도 예, 안, 예. 안 빠지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뭐지, 왜 이래 하면서 칼 가지고 이제 탁탁 때려봐도 이게 안 부서질 정도로 굳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요? 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예. 이게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센 놈인가? 이게 그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굳어버리니까 예. 그 소금을 이거 엄마 요리할 때 쓰면 안 되냐 했다가 엄마한테 된통 혼나가지고 그거 버리고 이제 새로운 소금 이제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안 보이게 됐어요, 얘가. 예. 근데 이제 스님이 소금하고 붉은 팥을 놔둘 때 당부하셨던 말씀이 팥에 벌레가 되게 많이 꼬일 테니까 팥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걸 까먹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자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팥을 봤는데 네. 팥이 그대로인 거예요. 벌레가 한 마리가 안 꼬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벌레가 안 꼬였지 하니까 그 팥 그릇 그 밑에 쪽으로 그 팥을 먹으러 왔던 벌레들이 싹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네. 팥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무섭다. 이거 아직도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지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끝난 게 아니네, 이거. 네, 여기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인데 예.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저는 집에 지금 혼자 있긴 한데 예. 아직도 솔직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집에.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도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이사도 못 가고 있고 계속 그걸 막 의식하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직도 무섭고 그러긴 해요. 일단 돌멩이님 이야기를 네. 들어봤을 때는 그 전에 네. 있던 집에서 따라온 존재라면 이사를 가도 또 따라올 확률이 높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원래 안 보시다가 보시게 된 거는 그 안 좋은 네. 선택을 하셨을 때 목숨이 위태로웠었나요? 그 당시에. 위태롭진 않았어요, 솔직히. 위태롭진 않았고. 그냥 제가 위태롭진 않았고 네. 그냥 저도 좀 그때 당시에 망설였던 게 있었어가지고 예. 그때 막 할까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쳤던 거라서 그때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꼬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도 그 조그만하게 챙기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거 씌워본 적 있었는데 그만 바로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우가.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한 직후에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귀신이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사연자분들 중에서. 네, 근데 결국에는 본인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잘 열심히 살고 있죠. 그쵸, 파이팅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또 언제 그리고
또 지금 불빈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네네. 이사를 지금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릴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네요. 또. 일단은 지켜보고 또 어떤 이슈가 생긴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멩이님. 네, 네 돌빈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야기도 너무나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묘사를 해주셨고 뒤에 배경물 네. 같은 경우도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집 사진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소리가 좋다는 이런 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팬분들 네. 생기겠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무섭다. 그러니까 뭐 귀신 나오는 거야 뭐 허거나 듣는 이야기지만 귀신의 행동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머리를 막 박고 있고 막 끽끽끽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천장에 붙어갖고 막 찾아보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분은 그거를 겪고 있는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말씀은 이렇게 지금은 하시지만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도 정말 힘드셨을 거고 모르겠어요. 세상 다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파이팅 하면서 지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돌멩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